알란이라는 소녀는 신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실패자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정체는 전생의 기억과 능력을 지닌 전직 영웅이었고 공작가에서 쫓겨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알란이었지만 전 약혼녀의 암살 시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편히 쉬고 싶어하는 전직 영웅의 원치 않던 영웅담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환생의 순간 여신에게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그의 부탁에 여신은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 한 방울이 영웅의 손에 떨어집니다. 영웅은 금발의 더럽고 부유한 속물인 알렌으로 환생했습니다. 영웅이 살아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공작의 장남으로서 다른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알렌 왕자 또한 평생을 게으르게 보냈습니다. 이번 생에서 알렌의 남동생이 그를 불러서 아버지께서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렌은 서둘러 동생과 함께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는 동생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본다. 완전한 히키코모리 쓰레기 햇빛도 못 보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편하게 사는 자신을, 앨런의 동생 브렛은 무능한 형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끊임없이 떠들어대며 부유한 부모님의 외동으로 태어났어야 했다는 욕망을 드러낸다. 가족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는 야망을 드러내며 벌써부터 악당 기질을 보이는 인물이다. 어쨌든 브렛은 갑자기 미치광기처럼 웃기 시작하며 불길한 일이 벌어질 조짐을 보인다. 예상대로 웨스트필드 가문의 공작인 앨런의 아버지 크레이그는 앨런을 불러 15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쓸모없는 패배자라고 부르며 거의 왕족이나 다름없는 가문의 수치를 안겨주었다고 비난한다. 크레이그는 앨런의 신분이 얼마나 천하고 평범한지 언급하며 거기에 더해 인기 없는 과대평가된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울어대는 울보일 뿐 아무런 재능도 없다고 말한다. 세상의 모든 10대들은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데 알란은 축복을 받지 못해서 무능함으로 아버지에게 엄청난 수치를 안겨주었다. 크레이그는 그저 가족의 실망거리라고 부르기가 주저되어 그래서 단 한마디 명령으로 그를 집에서 내쫓고 귀족의 지위를 박탈하기로 한다. 알란은 귀족 가문에서 쫓겨났지만 화를 내지 않는다. 오히려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마침내 자유로운 자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이 계속해서 얽매여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운에 감사한다. 너무 오랫동안 이른바 가족이라는 빨간 깃발을 받습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평화를 찾기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불안한 영웅이었던 전생에서처럼 말입니다. 곧 그는 아름다운 나비를 따라가다가 자신의 전 의붓아버지의 영지 외곽에 다다르고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며 변경지대를 향해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며 먹을 것을 구합니다. 자신이 걸어온 뒤 평범한 서민처럼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마일 떨어진 작은 산봉구리에서 앨런은 저 멀리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젊은 여성 기사가 재생 능력을 가진 악마 짐승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비아트릭스라는 기사는 아무리 여러 번 악마 짐승을 베어도 계속해서 한 덩어리로 재생되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비아트릭스는 리제 공주를 호위하던 중 이 수수께끼 같은 짐승들이 마차를 습격했고 약한 자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기사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비아트릭스 씨는 리제 공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공주에게 목숨을 걸고 도망치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무정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몇몇을 버리고 가버릴 계집년. 하지만 비아트릭스는 그녀에게 기사 따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한편 여자 기사인 그녀의 싸움을 멀리서 지켜보는 앨런. 그리고 자신의 마법 능력, 그것도 사용하면 안 되는 능력을 이용해 자세히 살펴본 결과 아버지 말씀대로 레벨 1인 그는 그 악마 짐승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사람이 이 나라의 첫째 공주 리제임을 알아챕니다. 리제를 이미 알고 있는 앨런은 이번 생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당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그녀를 실패자라고 생각하는데 더 나쁜 것은 감히 앨런 라이즈와 비교하며 늘 그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참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앨런을 조롱하자 그녀는 방역했다. 그녀는 늘 앨런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여겼기에 그에 대한 라이즈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서였다. 앨런은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조금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영웅으로서의 전생에서 받았던 신의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가 두 소녀에게 다가가기 전에 악마 짐승 중 하나가 비아트릭스에게 완벽한 타격을 가하고 그 순간 그녀를 쓰러뜨린다. 앨런은 플래시를 본뜬 것이 아닌
자신의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여 곧 죽음을 받아들인 라이즈 앞에 순간이동합니다. 다행히도 앨런은 모든 악마들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들의 모노레즈를 공격하여 순식간에 제압하며 위기를 넘깁니다. 그는 거기서 자신의 신과 같은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치유 마법으로 베아트릭스를 죽음에서 구해냅니다. 순식간에 베아트릭스의 부상당한 몸을 치료하며 라이즈는 앨런에게 어떤 마법을 사용하는지 묻지만 앨런은 단순히 전생에서 물려받은 힘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최근 신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두 소녀는 그의 거짓말을 믿고 주요 주제로 넘어가 국경지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알고 보니 리제는 며칠 전 신의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에 따라 이 국경지대의 클롬이라는 마을로 가는 길이었는데 앨런은 이제 가족도 없는 불황자라 할 일이 없어서 두 소녀가 향하는 마을로 가서 그들의 마차를 고쳐주고 가는 길에 치유 마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는 라이스에게 아버지 크레이그가 자신을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는지 슬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라이스는 그에게 공감합니다. 3시간 후 그들은 의심스러워 보이는 클론 마을에 도착합니다. 예민한 비아트리체는 마을에 많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도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채고 아무도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라이스는 국경지대의 수수께끼 같은 괴물들이 마을 사람들을 공격하여 마을을 폐허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앨런은 자신의 존재 감지 마법으로 주변 지역을 스캔했을 때 어떤 괴물의 기척도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의견을 냅니다. 일행은 결국 마을 끝쪽의 한 집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거기서 한 노인이 한 소녀를 쫓아냅니다. 아키라라는 여자아이를 제대로 보면 알겠지만 가슴이 전혀 없으니 고려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평평한 지구론자들의 두뇌보다 훨씬 평평합니다. 리제는 그 여자를 즉시 알아보고 계시에서 들었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키라는 리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자 리제는 그들이 왕도에서 만났던 날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날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져서 함께 식사까지 했었습니다. 아키라는 리제를 잊은 것을 사과하고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화해합니다. 앨런은 리제에게 전에 했던 말에 의미를 묻습니다. 아키라가 그 빛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아트리체는 먼저 앨런에게 브레이버라는 특별한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용자에게 1000명의 전사의 힘을 부여하여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아키라가 그러한 선물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대의 영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받고 빛의 안내자가 되라는 조언을 들은 리제는 어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세계의 영웅 곁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국경지대에 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룹은 근처 술집에 모여 점심을 먹는데 영웅 아키라가 그곳에서의 현재 임무, 즉 용을 처치하는 임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키라가 근처 길을 지나 이 마을에 왔어요. 그녀는 무서워하는 어린 소녀를 만났는데 소녀는 도와달라고 애원하며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용에게 제물로 바치려 한다고 말했고 아키라는 그 일을 조사하기 위해 왔어요. 게다가 아키라는 마을의 늙은 지도자와 이야기하려고 왔지만 그의 집에서 쫓겨나 알란의 무리를 만났어요. 알란은 즉시 마을 사람들이 그 어린 소녀를 용에게 제물로 바쳐 보호를 받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또한 마을 사람들이 어떤 괴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 비인간적이야. 하지만 그는 아키라가 용을 죽이는 것을 막았어. 왜냐하면 그게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지. 그럼에도 아키라는 무정한 마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대신 어린 소녀를 돕기로 선택하고 거짓말로 그녀의 임무를 완수하기 시작하고 비아트릭스 또한 아키라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로 결정해. 그래서 알란도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해. 마치 내가 전에 말했듯이 그는 지루한 인생에서 더 나은 일을 할 게 없거든. 그는 스스로 더 잘 설명하는데 자신은 살 수 없다고 말이야. 소중한 친구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화롭게 드래곤이 살고 있다는 산에 무리가 도착할 때까지는 시간이 없었지만 전투에 돌입하기 전에 아키라는 작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두를 멈췄습니다. 먼저 그녀는 땅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드래곤을 물리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함께 생각해내도록 말이죠. 각자의 아이디어를 말하는데 그녀는 산 정상을 향해 주요 도로를 이용해 직접 올라갈 것이고 다른 세 사람은 뒤쪽으로 돌아서 갈 것이라고 합니다. 드래곤을 기습하기 위해 앨런은 아키라와 함께 최전선에 설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아키라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데
앨런이 혼자서 작전 전체를 수행하고 재미를 독차지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앨런은 그녀가 하루도 안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키라는 자신에게서 평범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기운이 느껴진다고 설명한다. 앨런은 침묵한다. 그래서 아키라는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이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기운이라고 설명하며 앨런은 침묵한다. 아키라는 앨런이 자신의 힘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그녀는 흥분해서 그에게 스파링을 신청한다. 용을 물리치고 나면 그녀와 만날 거야. 아키라의 원래 계획대로 그들은 작전을 개시합니다. 아키라는 큰 미소와 함께 먼저 활기차게 떠나며 혼자서 용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분위기를 풍깁니다. 반면에 앨런과 비아트릭스는 무거운 바위를 타고 올라가며 용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면서 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아키라가 붉은 거대 용과 맞서는 동안 앨런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강제로 끌려왔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웨스트펠드 공작 크레이그는 자기 아이들을 희생시키려 하고 앨런은 공작이 인간 희생을 바쳐 강력한 용의 힘을 빌리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왕국의 기사들이 그처럼 위험한 짐승을 제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키라는 용에게 맹렬한 번개 마법을 시전하며 전투를 시작하지만 전혀 흠집조차 내지 못하고 용을 물리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조금 전 구해준 어린 소녀가 근처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강한 먹잇감을 유인하여 가지고 놀려는 용의 잔혹한 계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용은 아키라의 나약함에 실망하고 그런 약골이 세상의 영웅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키라는 둘 사이에 엄청난 힘의 차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앨런은 그녀가 서투르게 그려진 용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용을 단 한 번의 작은 배기로 쓰러뜨립니다. 자신의 궁극기로 얼마나 쉽게 하는지 보여주면서요. 세상의 종말 앨런은 신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여겨지는 용을 향해 돌진하여 그 손톱을 꿰뚫고 그들의 싸움이 끝나자마자 용의 불멸의 생명을 즉시 끝냅니다. 앨런의 무딘 칼날이 부러지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꿈도 함께 산산조각 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단지 앨런은 자신의 힘 때문에 리지 옆에서 깨어나 과다 수면에 대해 사과합니다. 리지는 아마 용과의 싸움 때문일 거라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 싸움으로 인해 매우 피곤해서 많이 잤을 거라고 말합니다. 앨런은 다른 여자들에 대해 묻고 리지는 그들이 활기차게 훈련하는 것을 보고는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리지가 그에게 사과하려는 순간 앨런은 리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 마법을 사용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병이나 부상이든 치료하기 위해 여행하던 한 여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스러운 기적을 행하는 성녀로 여겨졌고 그녀에 대한 소문은 리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다음으로 리지는 그에게 미리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앨런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주든 성녀든 그는 언제나 그녀를 리지라고 부를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이 말에 리지는 깊이 감동하고 그의 말에 매우 행복해합니다. 그때 소녀 중 한 명이 앨런을 불러 함께 훈련을 하자고 합니다. 앨런은 일어나 그들에게 합류합니다. 장면은 아키라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앨런으로 바뀌는데 아키라는 그에게 자신을 데리고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부탁합니다. 아키라는 마차를 싫어하고 걷는 것을 더 좋아한다며 그리고 어린 소녀는 아키라를 껴안고 리지에게 정말로 자신을 돌볼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아키라는 그 어린 소녀에게 정이 들었고 자신이 하는 여정에 데려가고 싶다고 특히 그 아이에게는 가족이 없고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말합니다. 아키라는 자신의 검 때문에 앨런에게 사과하지만 앨런은 아키라 때문이 아니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용을 물리치는 것이 그의 임무였지만 아키라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검은 그녀와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앨런은 아키라에게 용을 물리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녀 없이는 그리고 어린 소녀에게 진정한 영웅은 아키라라고 말합니다. 아키라는 어린 소녀와 함께 떠나기로 결심하고 앨런과 그의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장면은 궁전으로 바뀌고 거기서 우리는 크레이그가 붉은 용왕의 패배를 논의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들의 계획이 여주인공을 유인하여 제거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합니다. 그의 조수는 성녀가 소녀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고 알려주고 크레이그는 화를 냅니다. 불의 또 다른 소년이 좌절감을 표하며 그냥 클레이 울브스에게 맡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엄청난 무리를 보내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다음에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거대한 무리를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크레이그는 붉은 용왕이라는 말과 함께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붉은 용왕을 물리쳤으니 더 이상 마법 생물을 잃을 수 없습니다. 브렛은 이대로라면 여주인공과 성녀가 도망칠 거라고 주장합니다. 크레이그의 아버지가 개입하여 국경 지역에 있는 한 그들을 죽일 기회는 많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조수에게 요정들의 위치를 찾았는지 묻습니다. 조수는 찾고 있으며 곧 요정들의 우두머리를 보내겠다고 대답합니다. 크레이그는 웃으며 왕국에 대한 복수를 다짐합니다. 장면은 다시 앨런과 소녀들에게로 돌아갑니다. 앨런은 리지에게 자신을 위해 칼을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를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리지는 그라놀름이라는 마을 근처에 사는 엘비라라는 대장장이를 언급합니다. 비아트릭스는 자신이 대장장이를 안다고 덧붙입니다. 일프라는 사람인데 매우 숙련되었지만 괴짜라고 합니다. 리지가 모든 일에 앨런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앨런은 고마워하며 이 경우에는 자신이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공주로서 수도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지만 리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비아트릭스가 함께 있고 아버지와도 아무 문제 없이 연락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밤늦게 숲의 한적한 곳에서 불빛 하나 없이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앨런은 마법 능력으로 불을 피우고 소녀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은 불 주위에 모여 앉고 리지는 잠이 듭니다. 앨런의 다리에 기대서 잠들었지만 금방 깨어나 사과합니다. 비아트릭스는 웃으며 그들에게 약혼했으니 자기가 그 옆에서 자는 것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말한다. 그 말에 리지가 화를 내며 알라는 자기의 전 약혼자라고 비아트릭스에게 말한다. 알라는 자기 옆에서 자는 것에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며 비아트릭스의 말에 끼어든다. 리지는 화가 나서 알란에게 자기는 반대한다고 말하고 알라는 리지의 말에 놀란다. 시간이 좀 지난 후 두 여자아이가 잠든 모습이 보인다. 알라는 혼잣말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멋지다고 말한다. 이 세계에서 재창조된 나의 삶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 이 세계에서 재창조된 나의 삶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 우린 처음 만난 날, 오늘 밤처럼 아름다운 달밤이었어요. 그러고는 궁에 있던 과거를 회상하며 앨런이 그의 뒤에 나타나 아름다운 달을 감상합니다. 리지가 자신을 리지 아두스틸라라고 소개하며 두 사람이 약혼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앨런은 크게 놀라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앨런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로운 삶이 이런 모습일지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다음 장면은 아침으로 바뀌면서 모두가 장사에 나선 그랜홀름 마을. 앨런은 상상 이상으로 활기찬 마을 분위기에 감탄합니다. 비아트릭스는 특별한 사정을 가진 모험가들과 방랑자들이 국경 마을이라서 그곳에 모인다고 설명합니다. 영웅들은 대장장이 집에 도착하고 리지가 대장장이가 완벽한 검을 만들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아트릭스는 평소와 달리 이 상황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도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만 이것은 그 여자는 오직 검만 만들기에 여념이 없어서 다른 곳에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앨런은 집문으로 가서 그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많은 강력한 무기를 발견합니다. 앨런은 이 무기들이 자신의 부러진 검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리지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리지에게 달려가 뇌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비아트릭스가 뇌를 부축하며 이것이 그녀의 평소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과로로 지쳐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리지가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뇌를 깨우는 모습이 보이고 앨런은 피로를 치료할 때마다 마법을 사용하는지 묻는다. 리지가 마법을 사용한 지 오래되어서 잊었다고 알렌에게 말한다. 마지막으로 마법을 사용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비트릭스는 뇌리 새로운 칼을 만들기 시작하면 완성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덧붙인다. 넬씨가 리지와 비트릭스를 한동안 보지 못하고 깨어나서 소년 알렌에 대해 묻는다. 비트릭스는 그가 개인적으로 일한다고 설명한다. 리지 사마의 경호원으로 앨런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자 넬은 그에게 새로운 검을 만들어줄지 묻습니다. 그녀는 많은 주문을 받아 현재 매우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망가진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런은 그녀에게 부러진 검을 보여주고 넬은 그것을 조사하며 그 검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했음을 깨닫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마음을 바꿔 그에게 새 검을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녀는 그의 부러진 검보다 뛰어난 검을 가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묻습니다. 비아트릭스는 진정한 영웅만이 다룰 수 있는 영웅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검을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넬은 그렇다고 말하며 검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검보다 뛰어난 검을 만들겠지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앨런을 제외하고는 그런 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앨런은 거절할 수 없어 동의하고 뇌른 즉시 만들기 시작하겠다고 말한 뒤 그들을 집에서 내쫓고 문을 닫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대장장이로 일했던 여자 바네사를 떠올리며 비용이 얼마가 들든 초자연적으로 강한 검을 능가하는 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앨런이 숲속에서 소녀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리지가 뇌렉에 무모한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앨런은 칼이 완성될 때까지 여관에 머물자고 제안합니다. 갑자기 멜리나라는 소녀가 나타나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호레이스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 매우 좋지만 웨스트필드의 정보에 따르면 리지의 호위 기사는 남자 기사여야 하는데 다른 소녀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호레이스는 앨런을 가리키며 조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아트리스는 그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한 뒤 리지에게 앨런이 시간이 남으니 모험가 길드에 가보라고 제안합니다. 그가 용으로부터 얻은 재료들은 엄청난 금액에 팔릴 수 있었다. 앨런은 가족에게 쫓겨난 이후로 돈 없이 지내왔기에 그들의 말이 맞다고 확인해준다. 그는 여자들에게 무엇을 할 건지 묻고 리지는 그에게 잠시 비아트리스와 함께 마을을 거닐 것이라고 말한다. 앨런은 일어서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다. 그러자 비아트리스는 리지에게 말을 걸며 그녀 혼자서 이 계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확신하는지 묻는다. 리지도 그걸 인정하지만 알란을 불필요하게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장면은 모험가 길드로 바뀌고 안내원이 알란을 환영합니다. 그는 몇 가지 재료를 돈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밝힙니다. 안내원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검사하고 가방을 열었을 때 놀랍니다. 매우 귀중한 용에 비늘과 다른 물건들이 가득 찬 가방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소녀 말레네와 그녀의 조수가 알란 옆에 있습니다. 조수가 용에 대해 묻자 알란은 말합니다. 괜찮다고는 하지만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호레이스는 자신과 말레네를 소개하며 그녀가 아마존이어서 이 왕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외모와 달리 모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지 못해서 모험가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행을 합니다. 호레이스는 앨런에게 용의 비늘을 혼자서 얻었는지 아니면 동료들과 함께 얻었는지 묻습니다. 앨런은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호레이스는 여주인공이 함께 했을 거라고 추측하며 그 전투가 매우 흥미진진했을 거라고 그러자 접수원은 지연에 대해 알란에게 사과하고 설명합니다. 물건 평가를 마쳤으니 교환할 시간이라고. 호레이스와 말레네가 떠나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호레이스는 말레네에게 알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그를 만나야 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신의 선물 없이 무능한 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는 완전히 하찮은 상대라고 말합니다. 장면은 다시 뇌레짐이 집에 있는 알란과 소녀들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는 검이 만들어졌는지 묻지만 놀랍게도 뇌리 또 자고 있었다. 리지가 마법을 사용해 뇌를 깨우자 뇌는 늦어서 미안하다며 검을 다 만들었다고 알려준다. 그러자 모두 검을 보고 놀란다. 뇌는 자신이 만든 검 중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말한다. 앨런이 검을 받아들고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말한다. 뇌는 검을 시험해 보자고 제안하지만 리지는 완전히 회복한 후에 하자고 말한다. 장면은 숲속의 앨런과 뇌에게로 바뀐다. 앨런은 혼자서 시험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넬은 앨런이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칼이 앨런에게 더 잘 맞도록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앨런은 뇌리 대장장이가 되어 칼을 만들게 된 이유를 묻는다. 노렐은 엘프가 대장장이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느냐고 되묻는다. 앨런은 재능과 특성을 고려하면 드워프가 그런 일에 더 적합하다고 말한다. 앨런은 재능과 특성을 고려하면 드워프가 더 적합하다고 답한다. 잠시 멈춘 후 넬은 자신이 난쟁이에게 길러졌고 과거 자신의 출생이나 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기억과 이상한 곳에서 눈을 뜬 기억을 떠올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바네사라는 여자가 자신을 거두어들여 많은 것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네사는 매우 거칠고 고집 센 여자였지만 현실로 돌아와 알란에게 바네사는 검 만드는 법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소중한 스승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갑자기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를 뜨고 맙니다. 그때 갑자기 호레이스가 말레네와 함께 나타나 알란에게 자신의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호레이스가 말레네와 함께 나타나 알란에게 묻습니다. 길드의 요청으로 몬스터 사냥을 나갔습니다.
앨런이 이를 확인하고 호레이스는 그에게 돌아올 때 사냥 여행에 대해 알리라고 합니다. 넬이 앨런을 부르고 호레이스와 말레네는 떠납니다. 넬은 호레이스를 보고 매우 놀라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호레이스가 말레네에게 앨런을 추적하고 그에 대해 조사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그가 알게 된다면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말레네가 사라지고 장면은 다시 많은 몬스터들을 처치하며 검을 시험하는 알란. 그는 넬에게 그 검을 매우 아낀다고 말한다. 넬은 그에게서 검을 가져와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검의 강도와 날카로움을 증폭시킨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맨눈으로 볼 수 없는 검의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녀의 마법으로 검의 속도와 위치 선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녀는 그에게 검을 사용하면서 긁히지 않았다며 그의 실력을 보여준다. 그녀는 그가 더 강한 몬스터와 싸우는 것을 보고 싶어하며 그를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 밤이 찾아오고 그들의 불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다. 넬은 놀란다. 보통 많은 몬스터들이 공격하러 오는데 지금은 몬스터가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들은 알란과 맞설까 두려워 도망쳤을 것이다. 넬은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며 자신의 스승 바네사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그런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도망치라고 했던 말을 그녀는 알란에게 잠자는 몬스터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며 검으로 공격하라고 재촉한다. 넬은 과거 선생님 바네사와 함께 일하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 넬은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넬은 배고프다고 말하며 언제 일을 그만둘 거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바네사는 대답하지 않고 이에 넬은 화가 납니다. 밤이 되자 넬은 다시 바넷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자신이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치웠다고요. 그러고는 바네사가 만드는 무기들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바네사는 평소처럼 대답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합니다. 넬은 매우 답답해하며 그녀에게 무슨 문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넬은 무기 쪽으로 가서 그 칼을 집어들지만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지지만 바네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넬은 다시 화가 나서 나무 상자를 차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넬은 바네사 앞에 앉아서 칼을 계속해서 내리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언젠가는 쓰러질 거라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니까 말입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바네사를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바네사가 계속 일하고 대답하지 않으니 함께 사용하세요. 아침이 밝아오고 바네사는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넬이 일어나 바네사가 매우 강력한 검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놀랍니다. 그런 다음 장면은 현재로 바뀌고 숲속에서 넬과 함께 있는 앨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괴물을 상대로 그 검을 사용하여 죽이라고 말합니다. 앨런은 그 괴물을 죽일 이유가 없고 그 괴물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간과는 멀리 떨어져서 자고 있었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가 그것을 죽이려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녀의 복수에 동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서 검을 빼앗고 괴물을 죽이려 달려가면서 앨런은 그녀에게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 괴물은 펜리르인 것 같고 어떤 공격도 무효화하는 장벽이 있지만 성검과 같은 최고급 무기만이 그 장벽을 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넬은 그 검이 성검보다 강하다고 말하자 앨런은 그 검은 상처 하나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성검을 능가하는 검을 만든 적이 없지만 그녀가 여전히 괴물을 공격하려 한다면 아무것도 그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장면은 소녀들과 함께 있는 앨런으로 바뀌고 그들은 숲속에서 그런 괴물을 발견하고 놀란다. 앨런은 누군가 이 숲으로 가져왔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힘으로 뒤덮인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비아트리스는 그 괴물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목표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앨런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리잭의 일을 끝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단지 자신을 위해 검을 만들러 온 것은 아니겠죠? 하고 묻습니다. 리즈는 아직 그에게 숨길 수 없었다고 말하고 약 3개월 전 군대가 그들의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인 시릴 사령관이 암살당했고 시릴의 머리를 가져간 범인은 알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 배후에는 아마도 악마가 있고 그들은 알 수 없는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앨런은 인간이 악마를 암살하는 것이 가능한지, 악마들은 정치적 갈등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고 묻습니다. 비아트리스는 왕국 사람 중 누군가가 악마와 손을 잡고 그들의 힘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지가 그들에게
이 마을에 온 이유를 말합니다. 온갖 사람들이 단서를 찾아 모여듭니다. 앨런은 자신은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상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면은 괴물 앞에 서 있는 밀리로 바뀌고 그 장벽을 어떻게 깨뜨릴지 무슨 힘이 그랬는지 고민합니다. 그러고는 파트너에게 가서 상황을 묻고 파트너는 보고할 만한 소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리 오래 마을에 머물러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고는 성녀와 엘프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밀리는 놀라고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싸움을 좋아하는 아마존 여전사가 피를 보는 것을 싫어한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자신의 동의를 듣고 싶다고 말한다. 밀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장면은 여전히 검을 만들고 두들기는 뇌레개로 바뀐다. 그녀는 앨런이 검이 아직 약하지만 연마 방법에 따르면 페니르를 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무모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녀는 현실로 돌아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계속 일해야만 했기에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지쳐 망치를 내려놓고 쓰러지며 과거 그 괴물이 바네사를 공격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호레이스가 나타나 바네사에게 그녀가 뛰어난 대장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신성한 검들과 경쟁할 만큼 강력한 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네사는 검으로 괴물을 공격하지만 찌르려는 순간 불꽃, 장벽이 나타나 그녀의 검을 부러뜨리고 괴물은 뇌 앞에서 그녀를 죽입니다. 괴물이 뇌를 공격해 죽이려 하자 마법 번개가 나타나 괴물을 막습니다. 여주인공 아키라가 나타나 검으로 괴물을 공격해 죽입니다. 호레이스는 당분간 물러서겠다고 말한 뒤 사라집니다. 그때 뇌리 바넷에게 다가가고 아키라는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뇌는 아키라에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괴물을 공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바네사의 검으로는 왜 괴물을 죽일 수 없었는지 묻고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와 뇌는 잠에서 깨어나 망치로 검을 두들기며 작업을 마무리하고 검이 완성됩니다. 그녀는 검을 들고 숲으로 들어가며 앨런에게 잠시 그의 검을 사용하겠다고 사과하고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괴물이 잠든 것을 발견하고 검으로 죽이려고 하자 괴물이 깨어나 자신의 힘으로 그녀를 쓰러뜨립니다. 갑자기 호레이스가 나타나서 펜리르의 공격을 받고도 일어설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고 국경지대에서 그녀를 만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으니 펜리르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낭비라며 자신을 위해 일할 것을 제안합니다. 놀은 그의 말에 놀라 자신이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해 묻습니다. 호레이스는 그녀의 눈 즉 주권 요정의 눈이 알려진 5가지 선천적 능력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것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그 힘으로 그의 지휘 아래 다른 이들과 결속할 수 있습니다. 넬은 그가 바네사 곁에 있던 아마존을 말하는 거냐고 묻고 호레이스는 그녀가 집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으니 자신이 그녀의 집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가까이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웃으며 그녀에게 합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전혀 나쁜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종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넬은 그에게 그의 종이 되느니 죽는 게 낫다고 말하며 그가 고통받고 빨리 죽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호레이스는 괴물에게 뇌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괴물이 움직이자 그녀를 죽이려고 다가가던 순간 앨런이 나타나 괴물을 공격합니다. 호레이스는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음을 깨닫지만 그것이 원래 위치를 벗어나 뇌를 구하러 온 것이 정상적인 일인지 의아해합니다. 앨런이 그의 의도를 묻자 호레이스는 공주 리지에게 해를 끼치면 구출이 지연될 것이므로 불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때 밀리가 리지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침실에 들어가 이불을 걷어보지만 침대에서 리지를 찾지 못합니다. 갑자기 리지와 비아트리스가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녀를 보고 싶어하는 밀리의 질문에 그들은 어떻게 그녀를 볼 수 있는지 묻습니다. 다시 앨런에게 돌아가면 그는 호레이스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아마존 여자를 말하는 거라고 그들에게서 수상한 기운을 느껴 리지의 사정거리 안에 투명화 마법을 해제하는 결계를 쳤다고 말입니다. 전생에 그런 속임수를 너무 많이 당해서 이제는 지쳤다고 합니다. 스코리스는 그의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지만 그가 그들을 밝히려고 해도 리지가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리지에게 돌아가고 밀리는 칼로 그들을 공격하지만 비아트리체가
그녀를 막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자 리지가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밀리는 비아트리체를 공격하여 쓰러뜨리고 리지를 붙잡고 칼을 그녀의 머리에 겨눕니다. 비아트리체가 일어나 밀리를 때려 기절시킵니다. 다시 앨런에게로 돌아가 그는 호레이스에게 소녀들이 밀리를 물리쳤으니 도움이 필요 없어 보이고 암살 시도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호레이스는 여전히 자신이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신성한 검 없이는 펠리르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호레이스는 펠리르에게 앨런을 공격해 주기라고 명령합니다. 괴물이 앨런을 공격하자 앨런은 방역하여 괴물을 죽입니다. 그 모습에 호레이스는 크게 놀라며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앨런은 뇌를 업고 돌아옵니다. 걸어가면서 그는 뇌리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칼을 만들었기 때문이야. 집에 돌아온 그는 리지와 마주치고 뇌의 상태를 묻는다. 앨런은 그녀가 괜찮고 그냥 자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뇌리 깨어나 화를 내며 왜 자기 허락 없이 자기를 안고 갔냐며 그를 때리고 내려놓게 한다. 다음날 아침 밀리는 의자에 묶여있고 앨런은 그 남자의 선물의 흔적에 대해 이미 조사했다며 자유롭게 말하라고 한다 계속 침묵하면 그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비아트리체는 밀리를 수도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리지는 밀리가 자의로 암살을 시도하지 않았고 돌아갈 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밀리는 자신에게는 가족이 없고 집 전체가 불타 없어져 갈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넬은 과거 바네사가 갈 곳 없는 자신을 구해줬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넬은 바넷에게 어디로 갈 거냐고 묻고 바네사는 집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안심한 넬은 잠이 듭니다. 그러자 현실로 돌아와 넬이 밀리에게 묶여있던 밧줄을 끊고 자기 집으로 가고 싶냐고 묻습니다. 모두 넬의 행동에 놀라고 넬은 자기가 밀리를 돌볼 거라고 말합니다. 비아트리스는 밀리가 다시 리지의 목숨을 노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지만 넬은 자기가 잘 돌볼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리고 밀리가 뭔가를 시도하면 막을 거라고 말이죠. 밀리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리지가 그녀에게 괜찮냐고 묻자 비아트리체는 자신의 거친 말에 대해 사과합니다. 앨런은 미소를 지으며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앨런은 숲으로 나가 펠리르가 있던 곳에 도착합니다. 그는 장벽을 부수고 장면은 혼자 앉아서 앨런의 힘에 대해 생각하며 앨런이 정확히 누구이며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는 호레이스로 바뀝니다. 갑자기 폭풍이 나타나 땅을 갈라놓고 호레이스는 넘어집니다. 그의 앞에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 호레이스를 죽이고 갑자기 사라집니다. 앨런이 호레이스의 위치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가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장면은 궁전으로 바뀌고 거기서 우리는 호레이스를 죽인 괴물을 만납니다. 그 괴물은 크레이그와 그의 아들에게 호레이스가 어떤 정보도 유출하기 전에 자신이 그를 죽였다고 알립니다. 크레이그는 이 힘들이 세력을 확장하기 전에 일이 일어났어야 했다고 말하고 그의 아들은 그게 이제 성인과 요정을 제거하기 어려워졌고 자신은 단지 한군 지휘관의 목만 베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괴물은 화가 나서 자신이 성인과 요정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지휘관은 아들에게 대주교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쳐다보며 이 결정에 대해 확신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애니메이션의 에피소드가 끝났습니다. 더욱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